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주에 사업 설명하는 방법 좀 부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라는 거 좋아하죠? 서비스. 이 서비스는 개념이 참 많아요. 산업 중에도 1차, 2차,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도 하죠.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생긴 것이 서브. 이 서브는 서버스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어원 자체가 서버스, 그 노예가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시중을 든다. 이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조금 굳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 표정 조금 풀고 갑시다.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서비스적인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은 표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이 밝지를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저하고 이제 한번 같이 해봐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얼굴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 밝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 예비 운동 한번 해볼게요. 앉은 자리에서 이 눈썹을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돼요? 되죠? 눈썹. 그 다음에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이렇게 윙크를 2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한테 되게 윙크들 다 잘하네. 나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앉아서 나한테 막 윙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 눈을 이렇게 균형을 주어서 2~3번씩 하고요. 입에다가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게 여기 귀에서 찌걱찌걱 소리 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근육들이 막 풀어집니다. 부풀린 상태로 한 2초간. 음.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면 사시처럼 되잖아요. 음. 그것을 코끝을 보면서 입까지 바람을 넣고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어때요? 좀 어질어질한,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손가락을 가지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어, 이거를 이거를 한 5분 단위, 아니, 2분 단위로 2번씩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 자체가 굉장히 자꾸 밝아지는 거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다가 바람을 넣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완되어 있거나 굳어 있던 얼굴 근육들이 전체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대요. 자, 서비스력을 강화할 적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 어원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스폰서, 파트너에게도 밝은 표정으로 엄청난 서비스를 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 건데, 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서비스를 한마디로 현 시대에 와서 정의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애터미에서도 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본사에서. 그런데 이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상대를 이용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 정성과 노력을 사용한다. 이것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내 정성과 노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상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것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의 서비스의 개념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그런데 기업은 좌로가나 우로가나 결국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이윤 창출이거든요. 원래 이익을 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서비스를 할 적에도 어떻게 하냐면 고객에게 호감과 즐거움을 일단 줘요. 고객에게 뭐를 주냐면 호감과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서 상품에 파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기대하는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줘요. 그러면 고객이 고맙죠. 아,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익이 되니까 고객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을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호감을 주고 즐거움을 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고객이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오히려 더 높게 충족을 시키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고객들은 감사함을 느끼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해서 그 기업 쪽으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이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면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드린다 하는 봉사의 차원은 참 숭고하고 좋은 얘기인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이익과 만났을 적에는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봉사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가 있고요,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뭔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료 서비스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이 박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냈죠. 맥주 한 잔 또는 양주 한 잔에 술이 있다면, 아침부터 술 얘기해서 되게 죄송하네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서 한 잔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못 만나니까, 그지? 근데 이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의 차이가, 어, 슈퍼마켓에 가서 맥주를 사서 나 혼자 마시는 효용보다는 예쁜 아가씨가 있는 데서 아가씨가 따라주는 맥주를 먹는 것이 훨씬 효용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진짜. 여자들은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할머니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주면 맛있다, 뭐 이런 막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룸살롱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팔등신 미인이 와가지고 따라주면은 더 맛있겠죠. 더 기분 좋고. 그런데 그리고 나면은 술값이 얼마가 되냐면 5,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는 맥주 한 병이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 상대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한 것이 서비스인데, 그 정성 들이고 노력을 하고 손 닦아주고 안주 먹여주고 하는 모든 서비스가 그 술값에 부가적으로 붙어서 유료 서비스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손님들은 그 어메니티, 어떤 효용 가치는 올라갔는데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럼 무료 서비스는 뭐냐면 정성과 노력을 상대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봉사를 하면 무료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이 이 등식으로 산술적으로 등식을 매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수학에서 100이라는 완전수에서 한 가지를 뺐어요. 그러면 100 빼기 1은 남는 게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남는 게 있어요. 99라고 하는 게 남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에 있어서
수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100가지를 잘 하다가 한 가지가 잘못되면은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서비스에서는 100 빼기 1은 빵, 제로다. 그런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그래요. 그러면 애터미하고 이 서비스업이 도대체 뭘까?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들은 애터미는 파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아까 우리 조상미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본이 있어서 그 자본으로 인한 생산성이 있으면 그 생산성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나한테 소득을 가져다 준다. 그 소득을 가져다 주는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 자본 중에는 꼭 캐피탈적인 자본만이 아니라, 또는 옛날에 말하면 영리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인텔리전트한 IQ 이런 것들만 자본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사람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의 인맥, 이것도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비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적 자본의 네트를 형성하고, 그 인적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내 생산성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소득도 커지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그 롯데리아라고 하는 일을 한 16년 정도를 했어요. 관리자부터 또 점포를 내 가지고 가맹점주까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일종의 이거는 판매업들은 대부분 관리업이면서 관리 쪽이면서 영업하고는 달라요. 영업은 어딘가를 찾아가서 뭔가를 팔고 수익을 내는 거라면, 점포 관리는 어떤 거냐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찾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를 주고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업종이에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방문 판매처럼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도 하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센터로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컨택, 접촉을 먼저 하고 그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초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이 접촉하는 순간을 갖다 전문 용어로 MOT라고 그래요. Moment of Truth. 이 truth는 어떤 진실. 그러니까 딱 접촉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날 찾아왔는지를 고객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촉하는 순간에 설령 다 알고 있어도 그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 인상에서 나타날 수 있대요. 첫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MOT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모든 접촉의 순간을 모멘트예요. 그냥 딱 접촉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건 우리하고 말한다면 첫 인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 적에 썸뜩한 인상 만난 적 있죠? 그럼 그런 분이 애터미 전한다 그러면 아이고 은혜로워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이고 그냥 얼굴을 봐도 한눈에 봐도 푸근하니 또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도 또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분이 애터미를 전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와 관계된 이 진실의 순간 MO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MOT 개선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첫 인상의 딱 접촉 순간 조금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항상 대화를 나누든 인사를 하든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말을 하든 간에 대화의 포인트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상대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의 눈으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on my 포인트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on your 포인트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자성어로 좋은 말이죠. 역지사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상대를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무리수가 없죠, 원래. 그런데 상대와 대화를 할 적에 맡길 적에는 각자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부닥칠 때 대화가 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MOT 순간에 첫 인상은 중요하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첫 번째가 내가 항상 마음속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 방법과 프로세스, 그러니까 진행 방식을 내가 마음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오는 어떤 도출된 문제를 개선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개선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말했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얘기들 중에 어떤 고급 정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내가 함께 나누겠다, 즉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가져오면은 파트너, 사장님한테서 가져온 거를 스폰서와 나눌 수도 있고, 스폰서한테서 가져온 정보를 파트너하고 나눌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형제 라인, 가족 라인과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전체 라인의 모든 멤버가 이렇게 각자 돈다고만 하면 정말 이상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MOT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딱 접촉하는 그 순간, 그걸.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접촉하는 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 오늘은 시간을 내가 쫓기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10시 34분이네요. 요 서비스에 관계된 얘기는 조금 길어도 좀 잘 들어주세요. 메모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옆구리를 느닷없이 푹 찌르면서 이걸 하나를 도출해가지고 느닷없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그거 제가 잘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들을 때는 조금씩 잘 들었는데 나중에 물으면 언제 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자꾸 물어야겠어요. 내가 오면 긴장들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아셨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안 했다고만 해봐. 자,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첫 대면을 하는 MOT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서비스 교육에서도 나오는 아주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기 발췌해 왔는데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어떤 쪽이냐면 시각적인 요소, 자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언어적인 요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하냐면 이런 개념들이 안 서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습관대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각적 요소가 있고 청각적 요소가 있고 언어적 요소가 있다. 언제? MOT, 즉 누군가를 처음 딱 만나거나 딱 대면을 하는 컨택의 순간 여러분들의 첫 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잠깐 볼게요. 시각적 요소가 첫인상의 55%나 차지한대요. 이 과학적 데이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심리, 심, 어, 심리학자들이 지금 써놓은 그거 중에 제가 지금 발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는 약 38% 정도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언어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7%면 상당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봐봐요. 55%를 보여준다고 하는 이 시각적 요소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 두발 상태. 또 그 사람의 얼굴 밝기 표정. 칙칙한 얼굴로 화장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자, 품위, 복장. 또 옷은 어떤 거 입었는가 그 복장이죠. 두발 상태.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운동화를 신었다. 좀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좀 캐주얼한 복장 연출을 위해서 콤비 우아기를 입었는데 밑에 청바지를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왜 저기 줌 복장이 따로 있다면서요. 이렇게 콤비 우아기 넥타이 했는데 바지는 반바지 입고 있다. 저는 바지 입었어요. 혁대도 차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항상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긴장된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MOT 순간에는 이 보여지는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55%예요. 거기에 밝게 웃으면서 표정을 짓고 오는 그 표정과 그냥 꾸리해갖고 오는 표정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청각적 요소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해보면은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하이톤이거나 너무나 축 처져 있는 걸걸한 그런 그 처져 있는 목소리. 자다 말고 부시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소리, 말투도 상당히 도전적인 말투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유어 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투가 또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 어감, 말투에는 어감과 어질이 있죠. 질. 이런 것들은 말을 안 해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좀 까칠한 사람. 아, 이거는 좀 보통인 사람. 이 사람은 유순하고 항상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청각적 요소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데 다른 상대는 모르겠냐? 다 알죠. 또 언어적 요소라고 한다면 언어 구사 능력 있죠. 올바른 단어를 쓰는지 단어를 쓰지만은 그 단어가 문맥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문단이 맞는지 어법에는 맞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7%나 차지를 해요. 이렇게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올바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에 밝은 표정도 좋고 또 미소 짓는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바로 첫인상을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감춰져 있는 어떤 가시 같은 것이 혹시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본인이 본인한테 모니터링을 해 가는 것이 이렇게 모나 있는 모습을 둥글둥글하게 깎아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쓰죠. 그런데 경청은 어, 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를 말하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나 또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나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줌 미팅을 할 적에 말을 서로가 예, 아니요, 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도 대답할 때는 오케이, 아니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감정 표현이거든요. 이런 효과적 경청, 그럴 때는 고객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자 할 적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열고 고객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뭔가를 아무리 올바른 단어를 써서 정말로 언어 구사 능력이 있고 문단이 맞고 어법에 맞는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말만 쏟아부었을 때는 별로 상대방이 이해가 좀 얼른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경청을 안 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의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랬을 때는 내가 그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자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열고자 할 적에는 입은 닫고 귀를 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경청의 스킬, 경청의 스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청이라고 하는 내가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다면 그 경청의 노하우, 경청의 스킬 또는 경청의 어떤 기술 뭐 이런 건데 경청한다고 그래서 그냥 많이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듣고만 있다고 해서 경청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은 이 오감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박사님 말하는 오감 아시죠? 제일 먼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인 거, 또 귀로 듣고 있는 청각적인 거, 또 냄새를 맡고 있는 후각, 또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촉각, 이 오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오감 외에도 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 육감이라는 거예요. 육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 거냐 말 거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가 마음을 열었는지 말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때는 상대도 열어놓고 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경청의 기술, 이런 거를 좀 몇 가지씩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 오감 중에 귀를 최대한 열어놓고 귀기를 기울인다 그러는데 고객의 모든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주의를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좀 열린 마음으로 말을 수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말을 할 적에 내가 잊어버릴까봐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대화법에서는 100점짜리가 아니라 한 5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좀 있으면 잊어버릴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데 하고 상대의 말을 딱 끊고 내 말을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기술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기술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육자를 그리신 분들은 대화를 하다가 자꾸 제가 금방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잠깐 안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해버리는 이거는 경청의 스킬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스킬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메모를 이렇게 하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 끝나면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하는 간단한 몇 가지의 간단한 글자 있죠. 그거를 해놓으면 내가 잊어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좀 살짝 해놓는 거는 좋아요. 말을 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 서서 회사를 계속 두둔하는 말은 안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경청이 우리가 저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하고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각자의 회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자 회사를 굉장히 두둔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는 이거를 좀 잘 생각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메이를 하다가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만두고 왔든 어쨌든 간에 아메이라는 회사를 몸을 담았다 온 분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는 아메이 편을 좀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메이가 참 좋은 회사고 정말로 하이 퀄리티 아주 최고의 품질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이게 인정하는 거죠. 또 그게 또 맞으니까 맞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던데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참 좋더라는 말을 할 적에 내가 그 말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싸잖아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말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죠.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회사를 너무 두둔하는 내 입장에 서서 내 회사만 두둔하는 것은 조금 경청의 스킬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가 좀 느낄 수 있게 적당한 응대하는 그런 응대어가 있어요. 응대어.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동의를 할 수 있는 말들을 추임새를 좀 넣어줄 수 있는 스킬. 그것이 내가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하는 경청의 기술이다. 그런 얘기.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이렇게 석고상처럼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 줌도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냥 부처님 앞에서 내가 돌부처님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들을 적에 뭔가도 좀 적는 것 같고 적으면서 메모를 해서 활용도 해야겠다고 하는 저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한 스킬이라니까요. 그 맞아요. 기술이에요, 기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메모를 한달지 귀를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추임새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상대가 말할 적에 내가 귀를 열어놨으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잘 듣고도 있지만 메모도 했으니까. 그러면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맺고 일어나 버리는 거는 조금 그것도 경청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 오늘 잘 들었고요. 아이고, 예, 벌써 시간 다 됐네. 막 그러고 그냥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그거는 그래봤자 좀 덕스러운 말로 말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차이 1, 2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서비스에 관계된 얘기를 했고요. 그 경청의 스킬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서비스 중에서 전환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창기에 판매사 때, 팀장 때 저는 이제 판매사 때부터 저기 센터 강의를 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 강의를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응대 중에 어감과 어질, 아까 서비스 얘기를 했죠. 어감과 어질, 청각적 요인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보세요, 중국말로 웨이, 이렇게 hello, 머시머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할 적에 대부분이 다 끝자락이 오름세로 되어 끝나요. 머시머시, 그렇죠? 여보세요, 자, 웨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hello, 여보세요,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만국 공통어 중에 여보세요 해 이렇게 할 때 전화를 받는 모든 것은 끝자락이 올라가요. 그것이 어감과 어질이 좋아요. 듣기가 좋다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전화가 딱 걸었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굉장히 불성실하게 들리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한술 더 떠. 올라갈 목소리가 내려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보세요, 딱 이렇게 가요. 전화를. 여보세요, 밑으로 딱 떨어져. 어감이 좋아요? 참 은혜로워요? 둘 다 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MOT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흘러가기 쉽고 그냥 묻어서 넘어가기 쉽고 막 이래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적에 계면적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코를 자꾸 만지는, 이렇게 비비는 습관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국장님 한 분이 저한테, 우리 본부장님은 얘기를 하실 때 자꾸 코를 많이 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점점 코를 만지고 싶어도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말로 이어지고 이걸 만지는 거를 이제 덜 하겠죠. 그렇게 깎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서비스력이 강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문자적으로 정립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파트너들하고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깎여가지만 여러분 파트너들도 깎여가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제가 이 박사님의 책 중에서 발췌한 거 또 하나, 스토리텔링을 제가 참 많이 하죠. 왜냐면 제가 별로 가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현들 또 그리고 아주 현명하신 우리 박사님들의 이런 내용들을 따와서 말할 때는 어디에서 발췌했다 하는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해줘야 객관성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맹주산인데 구자는 개구자예요. 개구자. 사슴녹변의 구자. 개구고 맹자는 사나울 맹자, 용맹하다 할 때 이 맹자를 쓰거든요. 맹, 구맹. 개가 용맹스럽다. 그건 뭐예요? 개가 많이 짖고 사납다. 그런 얘기예요. 구맹이면 주산이에요. 술주자고 산자가 실산자거든요. 쉬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실산자. 쉴 산자다. 술이 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개가 짖는 거하고 술이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이제 고사에서 온 사자성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 춘추 시대의 송나라 때에 있었던 얘기랍니다. 이 송나라 때에 술을 잘 빚는 술 도주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술을 잘 빚기도 하지만 친절해 가지고 양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점을 열었는데 음식도 맛있게 하지만 양도 많이 줘서 정말 소문난 집이다. 술 도주가 집인데 소문난 도주가 집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자꾸 만들어 놓은 게 쉬워. 술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 술이 참 맛있다고 소문났었는데 그래서 동네에 아주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제 술이 자꾸 쉬는데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노인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자네 집에 개를 키우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혹시 잘 짖고 좀 싸나운가? 예, 좀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그 개가 잘 짖고 많이 짖고 싸나운 거하고 제 집 술이 안 팔려가지고 쉬어 빠지는 거하고와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나운 개가 손님을 보고 계속 짖거나 술을 받으러 오는 어린 애들이 오면 또 짖고 무서우니까 애들이 오지 않잖아요. 멀어도 멀리 가서 술을 사오더라도 자기가 살 곳에 가서 사온다 그런 얘기예요. 먹어도 거기 가서 먹고 그 사나운 개 있는 집에 굳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사나운 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박사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성격, 그 모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집에 키우는 사나운 개일 수도 있고 그 모난 성격이 아니라 성격만이 아니고 이런 본질을 해치는 생각 또는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나의 속에 혹시 좀 싸나운 것이 들어있지 않았는가? 나에게서 사람이 자꾸 떠난다거나 나에게서 자꾸 사람이 멀어진다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들보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구맹주산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개가 싸나운 것과 우리 집 술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성격이 뭐나 있는 것은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요걸 이제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질 중에서 싸나운 모습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훌륭한 서비스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육은 이 노년기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교육은 노년기를 위한 대책이다. 영어로 말하면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소한 교육이라도 서비스에 대해서만 딱 띄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런 말들을 정립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매일매일 또 만나서 제품 전달도 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VOD 또는 줌 막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시간이 쫓기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교육에 넣어서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식업을 20년을 하고 얻은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요식업 핵심, 그 다음에 애터미의 핵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맥이 통하니까 소개를 하면 요식업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QCS예요. 자, Q는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품질이 좋은 또 맛있는 비주얼도 좋은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식업이 성공하려면 그 음식이 1번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C예요. C는 뭐냐면 클린리니스, 명사형으로 말하면 청결, 미려하고 깨끗한 점포 분위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라기보다는 무료 서비스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QCS가 있을 때만은 또 다른 어메니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산출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순대국밥이 있는데 그 집에 맛은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돼지우리야. 바닥에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널려 있어요. 막. 그럼 맛은 좋은데 그 널려 있음으로써 내가 다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말 미리하고 깨끗한 분위기, 청결한 분위기인데 그리고 서비스도 막 기가 막혀요. 막. 그런데 오, 이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다시는 내 생전에 돈 내고는 안 먹겠다. 이런 맛이면 안 가요. 제가 아까 그랬죠. 100 빼기 1은 99가 산술적. 즉 산수에서는 그것이 맞는 건데 서비스업에서는 100 빼기 1은 100 마이너스 1은 빵이에요. 그냥 제로야. 한 가지만 잘못해도 빵이에요. 그것이 서비스업의 산술이에요. 만약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정말 청결하고 미려한 점포를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 김치가 떨어져서 김치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갖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여기 김치 떨어졌다니까요? 그래도 안 갖고 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줌마!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돌면서 미리미리 이 자리는 깍두기 3개 남았네? 내가 저쪽에 갔다 오면서 한 접시를 미리 갖다 줘야지. 들고 와서 놓으면 서비스가 된 거예요. 무언에.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데는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간다. 이 QCS는 음식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애터미도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아야 되는데 싸야 된다. 싸야 된다. 대부분의 상식은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맞는데 비싸다. 아메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참 좋아요.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을 주죠.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터미가 갖고 있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서 갖고 있다가 파트너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것을 본부장님만 떠들으라고 계속 본부장한테 떠들면 안 된다고.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려. 안 돼요. 하여튼 어떤 손님이 오든지 간에 팀장님은 먼저 만나면 팀장님이 하세요. 그 말을 아는 데까지. 국장님이 만나면 국장님이 먼저 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본부장이 말도 그냥 그럴듯하게 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본부장이 말하면 아마 더 효과적일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회장님 앉혀놓으면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다 사업도 하고 성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모셔왔냐 그러면 내 고객을 모셔왔다면 1차적 접촉은 나거든요. 그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먼저 보게 돼요. 나를. 근데 나를 보지 않고 상위나 상상위를 쫓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나한테서 저 사람은 떠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한테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불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양질을 먹여서 그분이 나와 관계성을 갖고 함께 성공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1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비스 교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몇 가지 안 되지만. 네. 자, 어느덧 오늘 또 별수 없이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오버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또 그럴게요. 그랬는데 제가 틀림없이 또 그랬네요. 9분이나 오버가 됐네. 다음에는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쓸게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크게 성공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